기존 원래 류긴에서 있었던 사고를 왜 그대로 했냐? 사과를 한 이유는 네. 너 이게 또 어그 끄는 거 싫어서 내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딸게요. 네. 이게 돼? 자, 해볼게요. 게림단과 함께하는 흑가백의 만남, 해장요리사 셰프톡. 오늘 또 엄청난 게스트 모셨습니다. 너 설명 좀 해줘봐. 내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게 그냥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요새 또 워낙 지금 이제 인기가 좋으시고, 그리고 또 그 방송에도 나왔어. 우리 시대 아이콘이었다고. 신동민 셰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신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해. 방송. 지금 12월이 엄청 바쁘잖아요. 바쁘지. 엄청 바쁘지. 게다가 지금 이 촬영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그 첫 공개 후에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와주신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일단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후배 셰프가 또 한 달이니까 네, 그게 컸습니다. 네. 봤어? 섭외력 좋아. 어떻게 요리를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다. 이제 근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일단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했고 체대 가려고 준비했었고 몸이 예상몸이 아니야. 몸장 셰프님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요리는 좋아했어요. 만드는 걸 좋아했고 원래? 네. 부모님도 나한테 또 요리하는 거 어떠니?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19살 때. 이제 20살 되기 전에. 90년도잖아요, 그럼. 95년도. 그때는 남자 요리한다 그러면 싫어했어. 어머니께서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만약 체대 못 가면 너 뭐 할래? 라는 질문에 그건 이제 시각 디자인까지 됐는데 시각 디자인. 중간에 친구 아버지께서 야, 너 요리 잘하니까 친구가 뉴욕에 레스토랑 하고 있는데 넌 가보겠어? 일식 레스토랑이라고 들었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요리 학원. 그 당시에 이제 일식이라는 걸 배우고 고시원 살면서 방학 동안만 그럼 일단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은 안 갔습니다. 제가. 그걸 안 간 거예요? 나리스시 아세요? 혹시? 진짜 5대 그냥 스시집이라 해가지고 나름 유명했는데 대한민국 5대 스시집에서. 한국식 일식이죠. 따지면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데서 일을 하다가 내가 왜 일식인데 왜 내가 미국을 가야 되지? 돈을 한 180만 원 딱 들고 무작정 일본을 갔어요. 그냥 그게 이제 몇 살 때죠? 26살 때죠. 진짜 본토로 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자, 문화적 충격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아니면 똑같네였습니까? 문화적 충격보다는 그냥 생존이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런 일식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일본어도 안 되고. 생각해보니까 그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일하러? 업장에? 일본어 학원 갔죠.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알바 같은 거 그냥 일단 하시고. 야끼니쿠 갔었죠. 많이 알바들 하더라고요. 야끼니쿠가 원래 역사가 내가 그런 그 한인들이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 거기 한국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야끼니쿠 집에. 그러니까. 불고기집이면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도 받아줄 수 있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소개로 갔다가 처음엔 전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괜찮았어요? 일단 그 문화가 좋았어요. 그냥 그 일본에서 움직임이라든지 일본 말 많은 하는 사람 속에서 일을 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외국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했던 요리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냥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설거지 했지만 거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죠. 또 뭐 하셨습니까? 또 한 달 반 만에 올라갔죠. 이거는 뭐예요, 전략이? 제가 갈 때마다 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셰프들 맛을 보여줬어요. 거기 야끼니쿠 있는 사람들한테 먹어봐라. 뭐 해주셨어요? 그때는 뭐 일식도 있었고 한식도 있었고 다양한 요리들을 하나씩 맛을 보여주셔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문이 사장님 귀에 갔었고 사장님이 와서 너 이거 만들어봐. 만들고 나서 너 다음 달부터 바로 여기 들어와. 해서 저는 시급이 그 당시에 750엔. 근데 제가 바로 1000엔 올랐습니다. 이게 진실성이라는 게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분이 저한테 슈밍화를 오픈하게 된 계기의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이 야끼니쿠 집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서 이제 그때 학비를 또 모았어요. 그 당시에 학비가 1600 정도 됐는데 제가 한 1000만 원 좀 이상을 모았어요. 1600, 1년에 1600이요? 학비 등록금이 어디였어요? 요리 학교 아니면? 동경조리사 전문학교. 그러면 이제 진짜 일본 요리를 배우게 된 건 이제 그 학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너무 아끼고 싶어서 나머지 저는 이제 그 스시학교도 다시 또 들어갔어요. 거기도 이제 그 한 5개월 과정으로 있는데 가격도 좀 비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스시져요. 이거 근데 이게 거기서 그럼 갑자기 그냥 뭐 류긴을 간 거야? 아니면은? 제가 또 일본에 좀 작은, 지금 문 닫았지만 그 쯔바르라는 또 일식
조금 가이세키 하는 데가 좀 있었어요. 갈색이 요리하는데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그 쇼타행이라는 야끼니쿠 사장님은 계속 시간 남을 때도 갔었고 도와주기도 했고 계속 그 연은 계속 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무보스로 이탈리안 또 시간 날 때마다 비스트로 같은 데 가서. 셰프들은 왜 이렇게 열정페이가 많은 거야? 왜냐면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넣고 싶었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는 이걸 해요. 우대라 그래요. 솜씨가. 솜씨 오, 맛있는데 하면, 내 손맛 같은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모든 게 내 손에 다 넣고 싶었어요. 뭐든지. 거의 그거네. 그 인피니트 건틀렛처럼 거의 타노스로 요리 타노스 약간 싹 넣는 거지. 일식, 약식, 중식 막 다른 거지. 그러면 그때 좀 양식을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 가서 다양한 그 문화들의 맛을 즐기면서 뭘 느꼈냐면, 일단은 맛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까지 가셨는데 갑자기 분자요리로 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지금 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있다가 류기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밥을 먹었죠. 이해가 안 됐어. 그때도 분자 요리를 했었어요? 분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캐비어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들이 전부 다 눈하고 틀리게 식감이 전부 다 틀리고, 내가 생각했던 요리인데 이게 다 틀린다는 게 너무 쇼크였어요. 기본기는 너무 탄탄했어. 그리고 맛이 베이직. 이게 어떻게 이렇게 녹진하게 육수 뽑는 방법부터 하며 이런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월등히 높았어요. 그전에는 그 분자 요리라고 하면 뭐 그 다음 얘기지만 그냥 모양만 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어보고 일단은 제가 밥 먹고 4시간을 대기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일부러 끝날 때까지 무버스 일하고 싶습니다. 치트키다 이거 치트키다. 무보스로 일하나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학원 가면 어떻게 해요? 보통 돈 내고 배우죠. 돈 안 주고 배우잖아요. 류기는 그 당시엔 이제 미쉐린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월등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미슐링 안 들어왔지만 미슐링 들어온다면 분명히 소문이 있을 때고 대충 이제 들어오겠다는 게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셰프가 그때 소위 갈아 넣었구나. 그렇지 이럴 때가 아닐까 싶어 나. 맞습니까? 그때 확실히 갈아 넣은 분위기입니까? 그때가 왜 좋았냐면 야무 셰프가 원가를 안 봤어. 호스트 생각 하나도 안 했구나. 진짜 안 했어. 류긴이 좋았던 건 제가 막내로 스타 간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셰프로 해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 들어왔던 시간이었어 저는. 류긴에서도 시간 몇 시부터 한지 아세요? 아침 11시부터 늦을 땐 새벽 4시까지 일했어. 딱 맞춰 출근하셨나요 거기는? 그 바로 옆에 숙소 같이 그 막내들 자는데 같이 들어가서 시작했고 그들이 하던 걸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해볼까 그런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최대한 내한테 몸에 넣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먹고 그 다음 패스 넘어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일하고 그냥 너무 열심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진짜 빨리 들어와요. 그게 진짜 알차게 빡빡 오나 보다. 감각적으로도 물론 센스도 있어야겠지만 거기서 오는 또 힐링이 있어요. 저 재미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손에 넣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대. 인정이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 위해서 일했는데. 동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돈을 제가 월급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분자 요리를 실제로 이제 접하시고 만드시게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사과를 다 저도 만들었죠. 근데 그 수셰프이 그거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만들고 와서 이제 안 하려고 했어 그거를. 근데 나한테 떠넘기고 이제 다른 거 하는 거지. 그게 정말 하기 싫은 그 메뉴 중에 하나예요. 저도 지금 또 생각하면 지금 또 하기 싫어요. 저도 류긴에서 좋았던 거는 뭐냐면 그런 가스오브시함 이런 걸 전부 다 그 원물 있죠. 이게 완전 말라에 붙여진 생선. 그거부터 그거를 전부 다 깎아서 쪄서 다 슬라이스해요.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문과 동시에 왔을 때 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먼저 해놓는 개념이 없네. 진짜 실시간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재료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 4시까지 일을 했다 했잖아요. 하고 다시 또 목걸이 끼고 새벽 시장 가요. 참치 보러. 참치를 또 거기서 했었어요. 참치찌개 시장 가가지고 이제 이 배지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제품을 볼 수가 있어. 그게 또 이제 뭐 어떤 라이센스 같은 거구나. 보통은 아무나 다 벽이 붙어가지고 구경만 해야 되는데 직접 양무 셰프랑 같이 들어가서
같이 참치도 보고 또 그 일본의 큰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가서 아침에도 허브 또 따라다니고 그 셰프님이랑 같이. 공원에 허브가 있어요? 그런 걸로 또 원래 몰랐다가 해외 쪽 오는 셰프들이 오잖아요. 견습을 걔네들 알려주는 거야. 와, 이거 신기하다. 좀 교류가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류긴 셰프님의 사랑을 좀 받았네요. 저는 직원으로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저는 그 계약으로 해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보여주겠다. 셰프로서 이제 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케이 해주신 거죠. 또 셰프님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 수셰프님도 오케이 한 건데. 그렇게 왔다 해서 다 그렇게 보여주진 않지. 그럼 싫으면 안 보여주겠죠. 싫으면 안 보여주지. 가라 그랬겠지. 보일 수 있는데 애들이 못 버티죠. 체력이 안 돼. 근데 그거를 버티고 하니까 또 다 보여주고 했던 거구나. 나는 오히려 그걸 지겨했고 야무 셰프가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들 다 줘라. 잔다고.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을 때도 시험에 들게 했는데 약간 셰프님이 지금 쓰러져 나가야 되는데 버티는 거야. 코로야로. 그런 것도 있어. 이걸 버티네? 오케이. 너 인정이다. 약간 그럴 수도 있지. 류긴 셰프님은 사람이 좀 좋으신 거야. 나도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하네 갑자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류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라뚜리 졸로비숑을 있었죠. 거기는 투스타야 참고로. 라드레는 거기는 샤도 로비숑이 있으면 2층이 VIP고 그 밑층이 또 다른 이름이 또 로비숑이 있어. 그리고 라뚜리 졸로비숑은 도쿄 거기에 있는 게 라뚜리 졸로비숑. 거기도 투스타로 제가 알고 지금 모르겠어요. 투스타. 그래도 투스타면. 거기도 비싸. 나도 거기 큰맘 먹고 갔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픽좀 끝나고 런던을 가죠. 또 무작정 제 이력서 들고 노브에 갔어요. 노브도 이제 미슐랭 원스타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들고 가서 이제 셰프 만나고 싶다 해서 이제 가서 그 셰프를 만나고 마침 우리가 지금 사람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제가 뽑혔죠. 근데 나갈 때 되게 싫어했어. 거기서 노브에서. 갑자기 나간다. 나 그만두겠어 이러니까. 근데 그 그만두는 거는 한국에 들어오시려고요? 이제 제 레스토랑을 준비하려고. 저도 이제 고민했었죠. 어떤 스타일이 맞는가를 고민했었고. 근데 저한테는 일단 멀리큐리 제일 컸죠. 그런 분자요리 컨셉이. 이미 머릿속엔 이미 그 류긴 스타일이 딱 잘 잡혔고. 어리다 보니까 뭐가 좋아요? 화려하고 테크닉적인 걸 좋아해요. 그냥 분자로. 그 당시 없었으니까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서 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분자리는 아무도 모르는 장르니까 하면 먹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처음 도입해서 원래 이름도 몰레큘 레스토랑이라 써 있었어요. 몰레큘 분자요리 레스토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름도 슈밍화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2007년도에 류긴 셰프 콜라보를 했습니다. 진짜요? 한국에서 제가 제 레스토랑에 와서 그 당시에 뭐 최연소 셰프라든지 셰프들은 다 와서 같이 요리를 해가지고 인당 그 당시에 45만 원 해서 코스 요리 했어요. 콜라보로. 그때 또 컨셉이 좀 너무 힘든 걸 길을 갔는데 그 원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스시집은 별개잖아요. 그걸 같이 넣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직원이 더 많이 필요했고 제가 그거를 후회를 엄청나게 했죠. 그때 컨셉도 요리 12가지를 매달 바꾼 거였어. 메달이요? 메달은 사사분기도 아니고 메달은. 그래서 분자 요리를 항상 2개를 만들어서 냈어야 돼. 디저트를 또 중간중간에. 그거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잠도 거의 제가 좀 그때 너무 민감했어요. 그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좀 직설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 그때 좀 화를 좀 많이 내셨나요? 그때 또 그런 시대였으니까 또 약간.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 11월 14일 날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납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 이제 엑스레이 찍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등을 못 끄고 잤어요. 내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제가 몸이 안 움직였어요. 아이고, 후유증이 이제 몰아왔구나.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이 정도. 진짜. 온몸이 목만요? 안 움직여요. 이게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제 너무 백이니까 하나, 둘, 셋 틀었는데 보는 사물이 돌아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치, 그게 그렇지. 그 뇌진탕으로 인해서 온 그 후유증이라서. 그게 얼마 만에 좀 완키는 되셨어요, 좀? 그 2년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입원했을 때 이 상태였어요. 뭔지 아세요? 왜요? 쉬는 게 너무. 너무 좋아서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 거야, 사실. 그동안 사실 진짜 그런 날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예 없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아니었으면 과로사로 죽던. 그렇지, 맞아. 그게 우연히 일치일지 몰라도 그렇게 한번 끊어준 거네. 하고 그렇게 반대로 저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너무 크게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인데 좀 치료하다가 일단 그만둬야겠다. 도저히 이러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일을. 근데 제가 사장님하고 깊게 한번 얘기했는데 나랑 일본 가자. 또 치료 받아야 되고 너 병원비랑 내가 다 될 테니까. 그 야끼니쿠. 둘은 진짜 귀인이다. 그 대신에 내가 그 약식동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월급은 작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무료 이제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다 이제 치료받으면서 일주일에 2번씩 치료받으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가 제가 전환점이 뭐냐 재료로 돌아갑니다. 재료? 재료 공부로. 재료 공부로. 이제 지금까지는 스킬이었다면.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소금 공부도 시작했고 도축장도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도축이요? 일본 도축장에서. 그래서도 무버스로 제가 다시 한국에 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어떤 계기로 또 어떻게 오시는 그 거예요? 당시에 좀, 또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떤 회사랑 같이 이제 뭐 믿고 진행하려고 이제 왔는데, 거기서 1년을 가까이 끌었어요. 시간을. 있어봐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있는 돈으로 또 이제 뭐 미국 가서 나파밸리도 가서 와이너리 공부하러 좀 혼자 연습하러 다니고, 계속 공부는. 또 이거 스포포도 가보고 이제 브라질도 가보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나라를 보면서 좀 문화적인 걸 경험을 해보자. 남은 돈을 좀 많이 갈아 넣었죠. 모르겠지. 그 전에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했다가 끝까지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근데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변에서 오는 질문들. 왜 안 해? 너 뭐하니? 그럼 뭐하냐, 그거죠. 언제 할 건데? 언제 하냐. 그때 나이 32살이었어요. 이제 뭔가 보여줄 나이인데. 와, 진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짜는 얘기인데,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노량진 가서 찍어바리 방어. 또 굴 먹고 싶다 해서 5천원짜리 굴. 방어 반을 이제 회로 하고, 반은 또 찌개로 끓이고, 집에 와서. 네, 집에 와서. 그러니 이게 다 손질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장점이네. 32,000원 이제 가져와서 이제 그렇게 먹다가 또 라면도 지겹잖아요. 라면 지겨워서 이제 라면에다가 뭐 다른 것도 풀어보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이 포항이니까 한번 내려갔죠. 밥 먹고 용돈 받으러 간 거예요. 그 연락이 계속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미래가 없어지고 다 모든 게 내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 인지도도 있었잖아요. 명성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소상공인 대출을 이제 받았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슈밍한 미코를 연 거예요. 2011년도에. 2011년. 제가 진짜 거지같이 잘 살았습니다. 그때. 진짜.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 컨셉이 원래는 제가 좀 고기 쪽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가볍게 타다키 컨셉으로 가볍게 오픈을 했는데 예전 고객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잊지 않고. 그때 팬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컨셉이 이제 준파이닝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커피 사이폰으로 그것도 만들었고 그 유명한 커피 사이폰으로 육수 내는 걸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보이면서 전 잘 됐어요. 저는 오픈 때부터 잘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분자요리 이런 걸 다 버렸어요. 진짜요? 저는 분자요리 하는 거를 되게 좀 싫어했어요, 저도. 방송 나가도 어린이 과학교실 이런 데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분자요리 관련된 이런 뭐 방송 제안 이런 건 다 거절했어요. 뭐 교육적인 것만 했어요. 책을 보면서 또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패널이 누구신가요? 전 과학협회 회장? 분짜니까. 과학 전도사? 카이스트 교수? 그 말 듣자마자 이번 달 제가 아쉽네요. 하고 싶었는데 이번 달 제가 일이 있어서 거절하려고 제가 그 거짓말 했어요. 분자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약간 제가 왜요? 했을 때 한 4일 뒤에 전화 온 거예요. PD가 셰프님 좋은 소식이 있다고 다음 달로 해도 된대요.
야, 뒤에 포자랑스가 없네. 포자랑스. 그거를 할 수 없어서 네, 책 보내주세요. 이제 하고 이제 봤는데 제가 책 펴자마자 전 2주 동안 책을 안 봤습니다. 왜요? 처음 피자마자 주기율표가 나온 거야. 그때는 내가 몸에 습득한 걸 갖다가 이거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쇼잉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펀율이라도 약간 좀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 좀 신기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을 계속 재밌게 해줘야 돼. 거기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이게 퍼포먼스가 빠질 수가 없잖아, 사실. 근데 그게 좋았던 건 뭐냐면 보는 사물이 틀려져요. 제가 보는 기준이라든지 그래서 남들하고 전 이제 봤을 때 장점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본다.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가 팍팍 올라오겠다, 확실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이 이게 되어 있죠. 제가 데이터가 쌓여 있고. 너무 좋네요. 오늘 오셔서 좀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흑백 요리사에서 그렇죠. 그 이름이 마이너스 196도 사과. 자, 그 요리를 이제 하셨고 안성재 셰프께서 뭐 심사평과 함께 이제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네티즌들이 지금 굉장히 논란으로 우리 신동민 셰프에 대한 얘기를 막 되게 남기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기존 원래 류긴에서 있었던 사과를 왜 그대로 했냐. 그리고 또 거기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음 라운드 진출했으면 거기에 또 있었던 장어 요리 했겠네. 뭐 이런 글까지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아니 신동민 셰프님은 분명히 의지와 뜻이 있어서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자꾸 평가절하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본인한테 듣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다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원래 좀 이렇게 꼬리를 물고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핑계 대거나 뭐 이런 것도 오해를 사고 싶지도 않고 또 제가 중요한 게 이번 참가한 이유는 저희 구독자 감칠이 때문이에요. 감칠이 분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날부터 그냥 대리만족했던 손흥민을 보면서 매년 성장하는 모습 보고 그렇지. 그래, 성장에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공감하는 부분에서 근데 유튜브를 제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 제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또 뭘까 했을 때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여주자. 그 감칠이 분들 덕분에 흑백 요리사도 참가를 하시게 된 결심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가신 거란 말이죠. 네, 메뉴 설정이 있어가지고는 좀 뭐랄까 차이점은 있는데 메뉴는 저도 육수 내는 쪽으로 할까 감칠이 쪽으로 할까 또 이제 분자 요리 타이틀이기 때문에 할까 고민했었어요. 세 가지를. 근데 이제 그 사과를 한 이유는 너 이게 또 어그 끄는 거 싫어서 내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네, 오랫동안 같이 저랑 절친으로 같이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농사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2년 전부터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대통령 상도 2번도 받았고 장관상도 받으시고 또 너무 그냥 누가 봐도 순수한 농부님이에요. 뭐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업체님 뭐. 고태령 농부에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2년 전부터 한번 창고가 온도가 올라가서 거의 다 한 몇 억 정도에 날렸고 그럼 또 그렇게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터는 타입이에요. 옆에서 보면 너무 짠하죠. 너무 누구 봐도 열심히 일하고 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봐도 너무 내가 배울 게 많고 그런 분인데 사가 또 화제가 났잖아요. 안동. 그래, 안동. 최하겠습니다. 최하. 어떡하냐. 그때 제가 또 안성재 셰프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동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편집은 됐겠죠. 왜냐면 안동이란 지명을 어디를 위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못 봤어요. 안동이란 말은. 그래서 안동 사과라 얘기했었고 전 그분을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되게. 그래서 일단은 감칠 맛은 어차피 저는 좀 오만했지만 그냥 올라가서 충분히 보여주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주고. 그래서 흙을 지어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1순위예요. 미션에서 분절이를 하기는 힘드니까. 근데 저는 그전하고 틀린 게 뭐냐 했을 때는 그 레시피는 좀 당연히 물론 바뀌고요. 또 안에 주스 이런 건 전부 다 고태령 농부가 그 씨를 빼고 착즙한 주스로 다. 왜냐면 그 사과 하나로 다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태령 농부가 만든 사과의 그 주스 찹도 그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사과 씨는 버렸지만 과육까지 다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소스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과를 다 써서. 다 쓰자.
그래서 이제 전 또 유기는 없는 스타일이죠. 저만의 이제 그거를 또 약간 좀 재료에 일단 다 담아서 내주자 해서 사과를 메뉴를 정했던 겁니다. 네. 레트로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옛날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 분재요리라고 분재를 했지만 그게 옛날 일이고 그래서 한번 그때 상기를 한번 시켜주자. 일단 저도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런 느낌은 알았는데 일단 하면서 이게 뭐 사과향으로 뭐가 볼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뭐 꼭지 만드니까 사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재밌었다. 저는 되게 재밌었고 아니 저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데 왜 떨어뜨려? 이게 저도 그쪽이었어요. 왜 이게 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난 이렇게 생각해. 요리란 게 창작이란 거 아예 생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없단 말이지.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바꾸고 또 계속 바꾸고 모양이 바뀌어지고 하는 건데 내가 뭐 난 류긴의 그걸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사과 모양 디저트는 사실은 거기뿐만 아니고 딴 데도 엄청 많고 그렇게 치면 뭐 마카롱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하는 데 많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만의 맛을 만들고 하는 게 난 셰프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하면서 배우는 거고 어디 들어가서 배우는 이유도 그 사람의 기술을 내가 습득하고 내 거로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뭔가 좀 잘못이라보다는 뭔가 이상하게 비춰지는 게 나는 좀 그런 안타깝더라고. 근데 요리사들은 대부분 나랑 똑같은 마음일까 요리사들은 그걸 아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이거를 너무 막 크게 변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옛날에 일대기를 한번 살짝 좀 그려볼까도 했어요. 그래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데. 딱 그게 포인트예요. 솔직히 흑백 요리사에서 튈 수밖에 없었던 건 셰프님 한 분밖에 없었단 말이죠. 분재 요리가. 그래서 더 타겟 등등 됐고 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됐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 뭐 그냥 방송적으로 내가 생각한 거야. 그 유명한 사람들 좀 많이 떨어뜨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닐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끼리 약간 음모론으로 가보면 1편 끝날 때 탈락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끝났잖아. 1화가 그러거든요. 미치겠는 거야. 막,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넷플릭스 특징 뭔 줄 알아? 그렇지. 그리고 탈락.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막, 합격.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편집이 다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봐봐. 우리 신동희 셰프님 막, 분재요리에 대해서는요, 모르고 엄청 막 띄워줘. 그다음 탈락하셨어. 이러니까, 나는 보면서, 좀 이게 뭐, 쿵클하더라고. 그런 걸 난 좀 의도하지 않았을까, 거기서도. 결과적으로 땄을 때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안선재 셰프도 제가 이제 이 셰프 말씀드렸잖아요. 셰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약간 좀 나도 올드에서 난 분재요리 관련된 건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이거를 예전에 지금이 어떤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막 엄청 버리려고 했어요. 그걸 떼내려고. 근데 그래 억지로 떼낸다고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냥 뭐 즐기지 뭐. 이게 되더라고요. 처음 스타트부터 내가 했던 처음부터 이런 모습들을 하나씩 진정성으로 가가지고 보여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그 계획은 좀 실패했지만 일단 제일 미안한 거는 감칠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그분들이 넷플릭스 안 보는데 그거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내가 좀 자만했구나. 또 농무님 또 이제 전화 와가지고 뭐 저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해서 그래도 일단 전 도와주려면 제대로 일단은 안성재 맛있다 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맛있다고 했죠. 맞아. 맞네. 여러분들 어디 사과요? 무슨 사과? 고태령 농부의 안동 사과. 고태령 농부의 안동 사과. 이거 도움 되겠지, 이거는. 나도 하나 사 먹어야겠다. 아예 그 미식가의 안성재 셰프가 사과 맛있네요. 이랬으니까. 그 사과 가져왔는데 하나. 진짜요? 그 전설적의 그 사과, 그 맛있다는 사과, 부사. 사과 너무 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엄청 커. 제가 이번에 11월 달 중순에 이 수학을 같이 갔다 수학을 땄어요. 제 영상도 한번 올라올 거고 저도 이번 주에 올릴까 다음 주에 올릴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이 나올 겁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좋은 사과 고르는 법은 뭐 나중에 제 영상으로 보시고. 좋다. 딸게요. 이게 돼? 자, 해볼게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거를 대박이다. 와 대박. 야, 향부터.
야야 이번에 피디님 알아서 드시죠. 네. 여기서는 우리가 약간 심사같이 사과를 맛보자. 한번 어때 너? 냄새부터 맡아봐. 사과네요. 아 그럼 내가 백종이야. 해봐. 근데 일단 사과는 좋아요. 올해 첫 나온 부사입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사과를 잘 안 먹을 때가 있는데 신맛이 있는 사과들이 많아요. 뭔지 아시죠? 그러면 셔서 약간 먹다가 이렇게 해서 안 먹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달아요? 새콤달콤해요. 너무 맛있다. 일반 평지가 아니라 산 언덕에서 자라는 그 햇빛을 다양하게 받으면서 새콤달콤이라는 게 맞아. 그리고 엄청 즙이 많네.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엄청 주시해 봐봐. 입안에 그냥 꽉 차네.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맛있다. 흑백요리사에서 안성기 셰프밖에 못 먹어본 거잖아. 우리 먹었다. 여러분도 주문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달다. 입안에 계속 남아있네. 향이 그리고 되게 좋아. 그래서 안성기 셰프. 야 분자 요리가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좀 있잖아요. 이런 분자 요리는 꼭 먹어봐라.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분자 요리 중에 좀 진짜 유명한 메뉴 이런 거 먹어봐라. 아니 뭐 유명한 건 다 먹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솜사탕. 솜사탕. 솜사탕도 분자 요리예요? 그쵸. 뭐 팝콘도 분자 요리죠. 맞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게 맞아. 분자 요리야. 야 이렇게 설명해주니까 되게 쉽고 얘가 빨리 역시 EBS의 분자 왕이네. 그래서 저는 그 대중들이 봤을 때 분자 요리는 주변 익숙함에서는 못 느낍니다. 근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다 분자 요리, 다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스페인에서도 이제 분자학이냐, 분자 미식학이냐 싸워요. 맞아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셰프는 이제 셰프하고 이제 학자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삼자가 봤을 때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맞아. 똑같은 소리.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 편 들지는 않아요. 그들의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그래도 일단은 뭐 즐길 수 있는 건 즐기고,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분자는 올드한 게 아니라는 거지. 아 그치. 우리 일상에 지금 다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수비도 요새 다 즐기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분자 요리인 거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드함이 아니라 클래식이다. 그렇지. 이제는 클래식이지. 예, 이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제는 클래식이 된 거고 사실 미래를 봤을 때 요리법으로 볼 때 훨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저는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기대를 해도 되고 더 유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신동민 셰프님께서 또 보여주실 또 어떤 그런 비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식당 어떤 것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지금 맨야미코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동집? 뭐 이제 가정식이랑 같이 섞어서 이제 떡밥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당옥이랑 카페 운영하고 있죠. 약간 셰프가 만든 디저트예요. 아 셰프 만든 그래서 당고. 저희는 커피도 거기다 가스오부시 넣고, 예? 그래서 이름이 우마미 커피예요. 우마미의 감칠맛이 난다. 그래서 감칠이들이 또.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뭐 타레도 몽실타레 케이크라든지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저희만의 고유명사를 만들어서 그걸 손님이 왔을 때 우마미 주세요. 이런 모습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걸 먹고 사람들의 감탄사 이랬으면 좋겠다. 당혹스럽다. 우리 저희가 셰프님들에게 간단하게 항상 여쭤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셰프의 이제 틱이라고 해서 네. 그 아까 되게 힘드셨다고 했을 때 라면에 별짓 다 있다고 그랬는데 라면 종류와 뭘 했을 때 맛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추천해 주신다면. 파를 넣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중화식 짬뽕 느낌인데 약간 좀 뭐 매우니까 신라면으로 가고 신라면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추 기름을 좀 너무 진짜 집에서 연기 날 수 있어. 좀 그게 안타깝긴 한데 저는 이제 기름이나 고추 기름 넣고 마늘 조금만 넣고 거기다가 이제 대파를 좀 듬뿍 넣습니다. 듬뿍 넣어서. 잘라서 이제 채 썬 거를. 네. 그래서 이제 볶다가 라면을 끓이고 같이 넣으면 좋은데 이게 하나밖에 없다 싶을 때는 한 3분의 2 정도만 익혀놓고 놔두고 팬을 하신 다음에 넣고 한 번 더 끓여서 드시면 약간 좀 중화풍으로 느낄 수 있는 맛있게 얼큰하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네, 라면이 돼요. 여기엔 계란 넣습니까 아니면 안 넣습니까? 넣으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맑음이 없어집니다. 그 시원하고 깔끔함이 좀 분리가 돼요.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좀 중화되면서 그 칼칼하고 시원한 맛보다는 좀 베이직의 무거운 베이스가 바뀌어버리니까. 진짜 신동민 셰프를 또 오늘 알아간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그래도 또 응원하시는 또 이제 뭐 시청자분들 또 감칠이 분들도 해서 뭐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저는 요리사로서 지금 또 셰프고 네, 그래서 그 셰프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제가 좀 즐기는 걸 또 좋아해요. 즐길 때 같이 좀 소통을 하고
또 제가 또 재미없는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예, 네, 하지만 저는 저만의 또 그걸 믿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살아온 가볍게 짧게 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저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썰 풀고 싶었지만 그걸 이제 꼬리를 물고 하는 이야기가 많다 보면 또 실망하신 분 더 많을까봐 최대한 저도 말을 좀 아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해왔던 대로 똑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다음 뭐 시즌 이런 것도 뭐 대회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질문도 하잖아요. 저는 뭐 있으면 이제 할 의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셰프님의 특징이 뭡니까? 발전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맞아. 계속 그 계단을 오르시기 때문에 저는 이 해가 넘어가면서 계속 어떤 요리를 하실지 어떤 실력이 또 올라갈지 너무 기대되는 셰프님이라서 여러분들도 마음껏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발전하는 또 그거 있잖아. 이거는 이제 모발을 발전시키는 샴푸인데 모발이 뭐예요? 모발을 발전시키는데 이제 계림당이라고 네네. 이제 발모에 관련 특허를 받은 그 액기스를 가지고 그 만든 샴푸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한방 이런 거에 좀 약간 관심 많죠 저는. 그래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한번. 나무 향이 또 나고, 네, 맞아요. 그런 이제 그죠, 약간 그런 성분에 약간 좀 말린 한향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네, 많이 마음껏 쓰시고 또 이제 발매도 좋으니까 이것도 비싸 보니까 마음껏. 이건 뭐예요? 이건 앰플. 네. 이거 가족분들이랑 쓰셔도 이거 편하게 쓰십시오. 이거. 그래요? 한번 엄청 좋습니다. 계림당 앰플 이거 엄청 좋은 이게 거예요. 비싸더라고요. 이 개당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비싸요. 개당 얼마였더라? 이게 총에서 30만 원이니까 한 18만 원 하는 거. 이게 총에서 이게 18? 이게 다 해서 한 30만 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연구를 하나요? 샴푸 하시고 이제 머리 턴 다음에 그 물기 살짝 있을 때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 오늘 같이 해주신 신호미 셰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학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십시오. 그냥 곁다리 정도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